장례식장의 침묵 속에서 나는 관안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안아준 적 없는 사람, 차갑고 먼 시선으로 나를 키운 사람,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는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급박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딸이죠? 이걸 꼭 봐야 해요. 사진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한 아이를 껴안고 있는 모습. 그 순간 내 다리는 힘을 잃었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사진 한 장이 밝혀낸 진실은 내 평생을 뒤흔들었다. 어머니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비밀,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삶, 그리고 평생 만나지 못한 누군가의 존재. 왜 어머니는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사진 속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죽는 순간까지 이 비밀을 지켰을까? 어떤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어떤 사랑은 상처로 기억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이것은 한 딸이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알아야 했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마지막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내 손목을 잡았을 때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단지 급박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딸이시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무거운 무언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가장자리가 약간 찢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웃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소녀를 껴안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진짜였다. 살아있었다. 내 몸이 정신보다 먼저 무너졌다.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여자는 마치 위험한 약속을 다 이행한 사람처럼 물러났다.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들여다봤다. 어머니의 얼굴에 비친 그 빛. 부드러움. 따뜻함. 나는 그런 표정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30해를 함께 살면서도. 휠체어의 소녀는 8살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를 따내리고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어머니와 단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친밀함, 안전함, 사랑. 장례식장 직원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무릎이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충격이 컸나 봐. 외동딸이잖아. 평생 둘이서만 살았다던데. 그 말들이 내 귓가를 스쳤다. 외동딸, 평생 둘이서만. 그런데 이 사진은 뭔가? 이 소녀는 누구인가? 겨우 일어섰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입구 쪽을 둘러봤지만 인파 속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다. 사진을 다시 봤다. 뒷면에 희미하게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2003년 5월 전주. 그때 나는 13살이었다. 어머니가 매주 금요일마다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던 시기였다. 어디 가는지 묻지 말라고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았으니까. 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 익숙한 차가움, 굳어진 입술, 감긴 눈꺼풀, 평생 나를 바라볼 때의 그 표정, 무표정, 공허함.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엄마, 속삭였다. 이게 뭐예요? 대답은 없었다. 이제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소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찾으려 했다. 어머니와 닮은 점이 있을까? 아니면 나와? 그때 택시 기사가 말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울고 계신 것 같은데. 그제야 깨달았다. 내 뺨을 따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괜찮아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창밖을 봤다. 광주의 밤거리가 지나갔다. 익숙한 풍경들. 내가 어머니와 평생을 산 이 도시.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부재가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진이 던진 질문들이었다. 이 소녀는 누구인가? 왜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런 미소를 지었는가? 그리고 왜 나는 평생 그런 미소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가?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어두운 거실로 들어섰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느꼈던 그 차가움, 거리감, 어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스쳐 지나가던 그 이상한 표정.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죄책감, 고통, 비밀의 무게.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어머니의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창가에 시든 화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마치 처음 보는 집에 온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옆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찻잔이 그대로 있었다. 립스틱 자국이 컵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을 뻗어 만졌다. 차가웠다. 모든 것이 차가웠다. 이 집은 항상 차가웠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항상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인사하면 고개만 끄덕였다. 배고파요. 말하면 냉장고에 있어 라고 대답했다. 함께 식사를 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먼저 먹거나 나중에 먹었다. 같은 식탁에 마주 앉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다. 12살 때였던 것 같다.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다. 집에 달려와 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엄마, 내가 1등 했어요. 어머니는 상장을 잠깐 봤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미소도 없었다. 안아주지도 않았다. 나는 상장을 방에 가져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15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친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정말 예쁠까?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내 외모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8살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통지서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광주에 있는 대학은 안 되겠니?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서울이 더 좋은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말을 할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애원 같은 것.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저는 갈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허락했다. 아니, 포기했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냈다.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 사진 속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눈이 빛났다. 입가에 진짜 미소가 있었다. 소녀를 안고 있는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보호하려는 몸짓,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자세. 나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안겨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아는 기억이 몇 개나 될까? 5번, 3번? 그것도 내가 조르고 졸라서 억지로 안겨준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몸은 굳어 있었다. 마치 나무 기둥을 안는 것 같았다. 왜일까? 평생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나쁜 아이였을까?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어머니는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일어나서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비누와 약간의 양냄새. 방은 항상 그랬듯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옷장 문은 닫혀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어머니의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걸려 있었다. 대부분 회색, 검은색, 갈색, 밝은 색은 거의 없었다. 손을 뻗어 옷들을 만졌다. 부드러운 천, 어머니가 입었던 것들, 옷장 맨 아래에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평생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첫 번째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의료 기록, 날짜들을 봤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정기적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었다. 전주에 있는 병원, 전주.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도시. 왜 어머니는 광주에서 전주까지 그렇게 자주 갔을까? 차로 2시간 거리. 가까운 곳도 아니었다. 영수증 하나를 자세히 봤다.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대여, 특수간호. 이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두 번째 상자를 열었다. 더 많은 서류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공책 하나가 있었다. 낡은 성경책 표지 안에 숨겨져 있었다. 손을 떨며 꺼냈다. 공책을 펼쳤다. 첫 몇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중간쯤에 글씨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떨리는 글씨.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한서린, 한서린, 한서린.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한서린. 낯선 이름이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 알 수 없는 감정, 슬픔 같은 것, 상실감 같은 것. 이 한서린은 누구일까? 사진 속 소녀일까? 그렇다면 어머니와는 무슨 관계일까? 공책을 더 넘겼다. 다른 페이지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웃었다. 새 책을 읽어줬다.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오는 것을 알아봤다. 이 메모들은 사랑에 대한 기록이었다. 순수하고 깊은 사랑. 어머니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 어머니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삶, 다른 사랑이 있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 하지만 왜 어머니는 한서린에게는 그 모든 것을 주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 금요일 저녁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항상 서둘러 집을 나갔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어디 가는지 묻지 말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다. 어머니는 늦게 돌아왔다.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다. 10살쯤 되었을 때. 엄마, 어디 다녀와요? 어머니는 멈춰 섰다. 등을 돌린 채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는 벽이 있었다. 넘을 수 없는 벽. 이제 알았다. 어머니는 전주로 갔다. 한서린을 만나러.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5년 동안. 새벽이 되자 결심했다. 직접 가봐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탔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2시간.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들판 작은 마을들, 산. 어머니도 이 길을 수없이 왔을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길을 왔을까? 전주에 도착해 택시를 탔다. 병원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운전사에게 보여줬다. 여기 아시나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복지시설이에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복지시설. 왜 어머니는 그런 곳을 다녔을까? 시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지역에 있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2층 건물이었다. 정원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접수대에 나이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송화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여자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슬픔. 이 사진을 어디서? 목소리가 잠겼다. 장례식에서 누가 줬어요? 제 어머니 장례식에서. 내 목소리도 떨렸다. 사진 속 사람이 제 어머니예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몰라요. 이 아이가 누구죠? 여자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앉으세요. 의자를 가리켰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당신 어머니를. 여자가 천천히 말했다. 이명숙 씨 맞나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명숙 씨는 여기 자주 오셨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거의 매주. 15년 넘게. 와요? 물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왔어요? 여자는 다시 사진을 봤다. 이 아이 때문이에요, 한설인. 이 아이는 여기 살았어요. 한설인. 공책에서 본 그 이름. 누구예요? 한설인이 누구예요? 당신은 몰랐나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장례식에서 이 사진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어머니는 매주 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설인이를 만나러. 만나서 뭘 했는데요?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함께 있었어요.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책을 읽어줬어요. 말을 걸었어요. 밥을 먹였어요. 그냥 함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줬다. 밥을 먹였다. 함께 있었다. 나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 왜요? 물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은 정말 몰랐나요? 설인이가 누군지. 몰라요. 목소리가 커졌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말해주세요. 여자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설인이는 당신 어머니의 딸이었어요. 세상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딸. 어머니의 딸. 그럼 나는? 나는 뭔데? 그럼 저는 뭐예요? 속삭였다. 당신도 딸이죠.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아니, 형제가 있었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손이 떨렸다. 차잔이 흔들렸다. 왜 몰랐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숨겼으니까요. 여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설인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어요. 걸을 수 없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선택을 해야 했나 봐요. 무슨 선택이요? 설인이를 집에 데려갈 수 없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설명했다. 가족들이 반대했대요. 이웃들 시선도 두려웠고. 그래서 설인이를 여기 맡겼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았어요. 매주 왔어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저는요? 저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당신은 나중에 태어났어요. 여자가 말했다. 설인이가 여기 온 지 몇 년 후에 당신 어머니는 다시 결혼했고 당신을 낳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설인이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목소리가 깨졌다. 왜 저한테는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서 있어야 했다. 한설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날 수 있나요? 여자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설인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만날 수도 없다. 물어볼 수도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당신 어머니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린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 왔어요. 빈 방에 앉아서 울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밖으로 나갔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했다.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언니가 있었다. 평생 몰랐던 언니. 이제는 만날 수도 없는 언니. 그리고 어머니는 그 언니를 사랑했다. 나보다 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다. 어두운 아파트로 들어가 불을 켰다.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상자들이 여전히 바닥에 널려 있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봤다. 이것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비밀의 조각들이었다. 어머니의 숨겨진 삶. 무릎을 꿇고 앉아 상자들을 더 자세히 뒤졌다. 세 번째 상자 맨 밑에서 오래된 봉투를 발견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 봉투.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 하지만 보낸 적 없는 편지였다. 받는 사람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손을 떨며 펼쳤다.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모든 단어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미안해. 너를 집으로 데려올 수 없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가족들도 반대해. 네가 있으면 모든 게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해. 매일 너를 생각해.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싶어. 또 다른 아이가 생겼어. 그 아이는 집에서 키울 수 있어.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너를 잊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또 다른 아이. 그게 나였다. 나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 문제 없는 아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아이. 하지만 동시에 나는 대체품이었다. 언니를 대신할 수 없었던 대체품. 편지를 내려놓고 다른 서류들을 계속 찾았다. 의료 기록들을 더 자세히 봤다. 한서린의 진단서. 출생 증명서는 없었지만 병원 기록들이 있었다. 태어난 날짜를 역산할 수 있었다. 1992년 3월. 나는 1995년 6월에 태어났다. 3살 차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네 번째 상자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한서린의 사진이었다. 아기였을 때의 사진. 눈을 크게 뜨고 카메라를 보는 작은 얼굴.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진짜 행복한 미소. 2살쯤 되었을 때의 사진. 휠체어에 앉아있다. 손에 작은 인형을 들고 있다. 어머니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다. 5살쯤의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있다. 초 5개가 꽂혀있다. 어머니가 뒤에서 서린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를 향해 있다. 10살쯤의 사진.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옆에 앉아 책을 잡아주고 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다. 모든 사진에서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내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 사진들을 쭉 펼쳐놓고 바라봤다. 어머니의 또 다른 삶. 내가 모르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는 한서린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 행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를 볼 때마다 한서린을 떠올렸을 테니까. 집에 데려오지 못한 딸, 숨겨야 했던 딸,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것이다. 나를 안으면 한서린을 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한서린에게 미안할 것 같았으니까. 상자 속 서류들을 더 뒤졌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더 발견했다. 이전에 본 공책과는 다른 것이었다. 열었다. 일기였다. 어머니의 일기.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치. 무작위로 페이지를 펼쳤다. 2005년 7월 23일. 오늘 지민이가 처음 자전거를 탔다. 넘어지지 않고 혼자 탔다.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을 봤다. 내가 박수 쳐주길 바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웃어줄 수가 없었다. 웃으면 서린이가 떠오른다. 서린이는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지민이의 행복이 서린이에게 미안하게 느껴진다. 지민. 그게 내 이름이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2010년 11월 3일, 지민이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다. 집에 와서 보여줬다.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축하해 줄 수 없었다. 서린이는 학교에 가본 적도 없다. 상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지민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또 다른 페이지, 2015년 2월 14일. 지민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다. 지민이는 떠날 것이다. 나를 떠나 서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서린이에게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엄마인 것 같다. 지민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2018년 9월 30일. 서린이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의사는 오래 못 간다고 했다. 매일 밤 울었다. 지민이는 서울에서 전화했다.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민이에게 서린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평생 숨겼는데 이제 와서 말할 수 없다. 2021년 3월 17일, 서린이가 떠났다.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 품에서 거뒀다. 세상이 무너졌다.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밥 먹었냐고 물었다. 먹었어 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지민이는 서린이를 모른다. 내 슬픔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일기를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깊고 복잡한 슬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아파했다. 한서린을 사랑했지만 숨겨야 했다. 나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죄책감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두 딸 사이에서 찢어졌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차가움은 미움이 아니었다. 보호였다. 나를 한서린과 분리하려는 시도였다. 내가 그 비밀을 모르게 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상처받았고 어머니도 상처받았다.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다. 복지시설에 도착했을 때 어제 만났던 여자가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내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어오세요. 조용히 말했다. 더 이야기해 드릴 게 있어요.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걸려 있었다.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들. 집, 나무, 웃는 얼굴들.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여자가 말했다. 여기서 25년 넘게 일했어요. 서린이를 처음 왔을 때부터 봤죠. 언니가, 그 단어가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다. 언니가 여기 온 게 언제였어요? 1994년이었어요. 순자 씨가 대답했다. 서린이는 2살이었어요. 정말 작고 연약한 아이였죠. 혼자서는 앉을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서린이를 데려왔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다. 당신 어머니는 그날 혼자 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서린이를 안고 있었죠.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둘 다. 그리고는 울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린이를 안은 채로. 미안해 라고 계속 말했어요. 서린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장면을 상상했다. 젊은 어머니가 빗속에 서서 아기를 안고 우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순자 씨가 계속 말했다. 그러다 곧 일주일에 2번, 3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왔어요. 아침 일찍 오거나 저녁 늦게 오거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요? 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어머니는 항상 조심했어요. 다른 방문객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 눈을 피했어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목소리에 쓴맛이 묻어났다.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순자 씨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웠던 거죠. 그 시절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을 거예요.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정원이 보였다. 몇몇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어머니와 언니는 목이 메었다. 함께 뭘 했어요? 모든 걸 했죠. 순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서린이에게 밥을 먹였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서린이가 먹기 힘들어할 때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노래를요? 네, 자장가 같은 거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순자 씨가 미소 지었다. 서린이는 당신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진정했어요. 어머니가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평생 어머니가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책도 많이 읽어줬어요. 순자 씨가 계속 이야기했다. 동화책, 그림책. 서린이가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같은 책을 수십 번 읽어줬어요. 서린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무슨 책이었어요? 별을 헤아리며라는 동화책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서린이는 그 책을 들을 때마다 웃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아팠다. 어머니가 한서린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줬다는 사실이.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순자 씨가 일어났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돌아왔다.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서린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당신 어머니가 맡겼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상자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작은 인형,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 그리고 편지들.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다. 모두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한서린에게 쓴 편지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수년에 걸쳐 쓴 편지들. 첫 번째 편지를 읽었다. 1995년 6월 15일. 내가 태어난 날. 서린아, 오늘 동생이 태어났어. 여자아이야. 작고 건강해. 너처럼 예쁘게 생겼어. 이름은 지민이야. 너의 동생 지민이. 언젠가 너희 둘이 만날 수 있을까? 함께 놀 수 있을까? 엄마는 그걸 꿈꿔.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지민이를 지켜야 해. 너도 지켜야 하고. 미안해, 서린아. 정말 미안해. 다음 편지. 2000년 3월 20일. 서린아, 오늘 지민이가 처음 학교에 갔어. 유치원이야. 작은 가방을 메고 갔어. 너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엄마가 여기서 가르쳐 줄게. 글자도 가르쳐 주고 노래도 가르쳐 줄게. 우리만의 학교를 만들자. 2005년 12월 24일. 서린아, 크리스마스야. 지민이는 친구들과 파티에 갔어. 엄마는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지민이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너와 함께 있을 때 엄마는 진짜 엄마가 되는 것 같아. 지민이 앞에서는 항상 긴장해. 너무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너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 서린아, 18살이 됐네. 엄마도 늙어가. 흰머리가 많이 났어. 지민이는 중학생이 됐어. 예쁘게 자랐어. 똑똑하기도 해. 너도 만났으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아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말할 수 없어. 평생 숨기며 살 거야. 이게 너희 둘을 위한 거라고 믿고 싶어. 마지막 편지. 2021년 3월 15일. 한서린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서린아, 의사가 말했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엄마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먼저 가고 싶었는데, 너를 혼자 두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서린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니? 평생 숨기고 산 거. 지민이한테 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거. 하지만 엄마는 매 순간 너를 사랑했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지민이를 사랑하지 못한 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야. 이게 변명이 될까? 안 되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순자 씨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어머니는, 순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두 딸을 모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서린이에게는 모든 걸 줄 수 있었어요.
세상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당신에게는 줄 수 없었어요. 세상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순자 씨가 말했다. 그게 미움이 아니었다는 걸. 어머니도 아팠어요. 당신만큼이나. 여기가 서린이 방이었어요. 순자 씨가 작은 방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열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순자 씨가 양해를 구하고 잠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방은 작았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다. 현재 거주자의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서린이는 이 방을 좋아했어요. 순자 씨가 말했다. 특히 창가를. 당신 어머니와 함께 창밖을 보는 걸 좋아했죠. 창가로 다가갔다. 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나무들과 꽃들.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여기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물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순자 씨가 대답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오늘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거리에서 뭘 봤는지, 평범한 이야기들이요. 저에 대해서도 말했나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다. 가끔요. 지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지민이가 키가 많이 컸어 같은 이야기들. 하지만 자주는 아니었어요. 당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 했어요. 왜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서린이에게 동생 이야기를 하는 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지민이는 집에서 살고 학교에 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서린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죠.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양쪽 딸 모두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한서린에게는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게는 너무 많은 것을 줘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저를 원망했을까요? 물었다. 언니가. 절대 아니에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순수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동생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만나지도 못한 언니가 나를 위해 미소 지었다는 것이. 순자 씨가 나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다. 이건 보관실이에요. 서린이 물건들 중 일부가 아직 여기 있어요. 선반에 여러 상자들이 있었다. 순자 씨가 그중 하나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들이 있었다. 작은 원피스, 스웨터, 양말들 모두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순자 씨가 말했다. 옷을 사지 않고 직접 만들었어요. 서린이 몸에 맞게.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집에서도 가끔 바느질을 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아니었다. 항상 혼자 방에 들어가서 했다. 이제 알았다. 한서린을 위해 옷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상자는 그림들이 있었다. 서툰 그림들, 색연필로 그린 집, 나무, 사람, 손놀림이 자유롭지 못했던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다. 서린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순자 씨가 설명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그렸어요. 한 그림을 자세히 봤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어머니와 한서린. 두 사람 위로 별들이 그려져 있었다. 별을 헤아리며 속삭였다. 한서린이 좋아했던 동화책. 맞아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린이는 별을 좋아했어요. 밤에 창밖을 보면서 별을 세곤 했죠. 당신 어머니도 함께. 상자를 더 뒤적였다. 맨 밑에 작은 공책이 있었다. 열었다.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다. 떨리고 서툰 글씨, 한서린이 쓴 것이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 엄마 고마워. 같은 문장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되어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쓴 글씨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문장이 있었다. 동생 지민이 예뻐.
엄마 지민이 사랑해줘. 나는 괜찮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순자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린이는 알았어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두 딸 사이에서 고통받는 걸.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엄마에게 허락하는 거죠. 동생을 사랑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흐느끼며 말했다. 결국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순자 씨가 말했다. 세 사람 모두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죠.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죽기 전에라도. 두려웠겠죠. 순자 씨가 대답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미워할까봐. 어머니 자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장례식에서 그 여자가 사진을 줬어요.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죽은 후에라도 당신이 알기를 원했어요. 진실을, 서린이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고통도. 창밖을 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긴 그림자들이 정원에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물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용서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해요. 당신 어머니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완벽한 사랑도 없다. 어머니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를 아프게 했다. 어머니 자신을 포함해서. 한서린의 무덤이 어디예요? 물었다. 시설 뒤쪽에 작은 묘지가 있어요. 안내해드릴게요. 순자 씨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건물 뒤편에 조용한 공간이 있었다.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순자 씨가 그중 하나 앞에 멈췄다. 여기에요. 비석은 소박했다. 한서린, 1992-21, 사랑하는 딸. 그게 전부였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비석을 손으로 만졌다. 차가운 돌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언니가 있었다. 평생 만나지 못한 언니. 언니. 예커음으로 그 단어를 소리내어 말했다. 저예요, 지민이. 당신 동생.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언니가 있는 줄. 언니를 몰랐던 건 제 잘못이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해요. 눈물이 떨어져 비석을 적셨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언니는 어머니를 용서했죠? 저도 노력해볼게요. 집에 도착해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 여자의 단서, 이름이나 연락처, 오래된 수첩을 하나 발견했다. 어머니의 연락처 목록이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다. 친척들, 옛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정미선, 복지자원봉사자. 그 이름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장례식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저 이지민이라고 해요. 이명숙의 딸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한 한숨소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말했다. 연락 올 줄 알았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야죠. 여자가 대답했다.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제가 사는 곳으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정미선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정미선 씨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했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차를 내왔다. 질문이 많으시죠? 정미선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제게 그 사진을 줬어요?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머니가 시킨 건가요? 정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언제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요. 정미선 씨가 천천히 말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부탁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다. 나는 그때 서울에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 딸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정미선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돼요. 제가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와예요. 왜 살아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정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지민이가 날 미워할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그 과정이 더 힘들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진실을 알면 화가 날 것을, 배신감을 느낄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 없기를 원했다. 내가 그 감정들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니는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더 말씀하셨어요? 정미선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주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하라고.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먼저 펼쳤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다. 지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걸 알았겠구나. 서린이에 대해서, 엄마의 거짓말에 대해서, 평생 숨긴 비밀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정말로.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서린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에게 미안했고 너를 보면 볼수록 서린이가 떠올랐다. 엄마는 선택을 해야 했다. 30년 전 사람들은 서린이 같은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엄마에게 말했다. 숨겨라. 없었던 일로 해라. 엄마는 약했다. 그래서 선택했다. 서린이를 멀리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하지만 서린이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매주 갔다. 비밀리에 너를 두고. 너에게 냉정했던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너를 너무 사랑하면 서린이에게 미안했다. 서린이를 너무 사랑하면 너에게 미안했다. 결국 둘 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서린이는 너에 대해 알았다. 동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뻐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순수한 아이였다. 서린이가 떠난 후 엄마는 생각했다. 이제라도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늦었다. 습관이 되어버렸다.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았다. 지민아,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의 삶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너와 서린이는 엄마의 유일한 빛이었다. 상자 안에 목걸이가 있다. 엄마가 끼고 있던 것. 서린이가 준 것이다. 이제 내 것이다. 두 딸을 이어주는 것으로 생각해줘. 미안하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을 때쯤 눈물로 글씨가 흐려졌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 간단한 목걸이가 있었다.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이건 속삭였다. 서린 씨가 만든 거예요. 정미선 씨가 설명했다. 복지시설에서 공예 수업이 있었어요. 서린 씨는 손이 불편했지만 몇 달에 걸쳐 만들었대요. 당신 어머니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손에 들었다.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언니의 손길, 언니의 사랑. 어머니는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이걸 항상 끼고 계셨나요? 정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도 벗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갑던 금속이 피부에 닿자 천천히 따뜻해졌다. 어머니는 정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이가 날 용서하든 안 하든 진실을 알 자격은 있어요. 숨기고 사는 것보다 알고 아파하는 게 나아요. 일어섰다. 정미선 씨에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당신 어머니가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랐어요. 정미선 씨가 말했다.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셨어요.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목에 건 목걸이를 만졌다. 별 모양 펜던트. 별을 헤아리며 한서린이 좋아했던 이야기. 이제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언니, 조용히 말했다. 다시 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놓았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살랑거렸다.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서린도 이 하늘을 봤을까?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서. 어머니를 용서했죠. 물었다. 어머니가 언니를 멀리 둔 것을, 집으로 데려가지 못한 것을 언니는 이해했나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다. 아직은 어려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이해하려고 해요.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걸,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걸. 송화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장례식에서 받았던 그 사진. 어머니와 한서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보면서 평생 질투했어요. 속삭였다. 왜 저한테는 이런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을까? 왜 저는 이렇게 안아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안으면 언니가 생각났을 테니까. 사진을 비석 옆에 세워놓았다. 이제 여기 둘게요. 언니와 함께. 어머니도 여기 계신 것처럼.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다. 조용한 묘지였다. 나무들이 평화롭게 서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언니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말했다. 함께 자랐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봤어요. 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제가 언니를 돌봐줬을까요? 우리가 진짜 자매처럼 지냈을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나무잎들이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자매였어요. 비록 몰랐지만 같은 어머니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불완전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목에 건 목걸이를 만졌다. 별 모양 펜던트. 한서린이 만든 것. 이거 받았어요. 언니가 어머니에게 준 목걸이. 이제 제가 끼고 있어요. 우리를 이어주는 것처럼 무덤 앞에 다시 앉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다시 올게요. 자주. 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일어서려는데 순자 씨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또 오셨네요. 순자 씨가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올 거라고. 이게 뭐예요? 순자 씨가 든 것을 가리켰다. 책이에요. 순자 씨가 건넸다. 별을 헤아리며 서린이가 가장 좋아했던 책.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책을 받았다. 낡았지만 소중하게 다뤄진 흔적이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군데군데 어머니의 필적이 보였다. 1998년 3월 5일 서린이와 함께 읽음. 2005년 7월 22일 서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당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그렇다. 들리는 것 같았다.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한서린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목소리. 고맙습니다. 말했다.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보관해주셔서. 순자 씨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기억해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별을 헤아리는 소녀가 있었어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별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설인에게 읽어주던 목소리.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집에 도착해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어머니의 물건들, 어머니의 향기, 어머니의 부재.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사랑을 담아서. 이제 알아요. 이해해요.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거울 앞에 섰다. 목에 건 목걸이를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 얼굴을 봤다. 어머니를 닮았다. 한설인도 닮았을까? 엄마, 다시 말했다. 화가 나요. 슬퍼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사회가, 시대가, 편견이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미움이 아니라 이해. 용서해요. 속삭였다. 완전히는 아직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믿을게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는 걸.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하늘을 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별을 세기 시작했다. 한설인이 했던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별을 세면서 깨달았다. 어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어떤 사랑은 상처를 준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다. 불완전하고 고통스럽고 복잡하지만 진짜 사랑이다. 어머니는 두 딸을 사랑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는 숨겨진 곳에서 다른 하나는 거리를 두고 둘 다 불완전했다. 하지만 둘 다 진심이었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엄마가 보여요. 진짜 엄마가. 그리고 이제 저도 언니를 알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비록 함께 살지 못했지만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한설인이 거기 있는 것처럼 함께, 마침내 자유롭게. 어떤 사랑은 껴안음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어떤 사랑은 살아남기 위해 숨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을 지우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의 의미를 부여한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뜻한 포옹, 다정한 말, 언제나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지민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 어떤 사랑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표현된다. 어떤 사랑은 침묵 속에 숨는다. 어떤 사랑은 상처를 주면서도 여전히 진심이다. 이명숙은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섰던 한 명의 어머니였다. 완벽하지 않았고 많은 실수를 했고 두 딸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했다. 서툴게, 불완전하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것도 사랑이었다. 만약 당신이 지민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평생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면,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분노와 배신감에 갇혀 지냈을까? 어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평생의 질문들을 남긴다. 지민은 이제 알게 됐다. 하지만 그 알미 고통을 지우지는 않는다. 단지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